어떤 순간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10년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 누군가는 대표 앞에 서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누군가는 떠날 결심을 하죠. 누군가는 같이 나가자는 말을 처음으로 꺼냅니다. 서초동 10화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 수많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심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11화에서 어떤 선택들이 펼쳐질지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초동 11화 본격 뇌피셜 분석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토 일요일 밤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TVN 주말 드라마 서초동입니다. 10화에서는 5명의 어쏘 변호사들이 각자의 한계에 부딪히고 대표들과 충돌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인 11화에서는 그들이 진짜 선택을 시작할 시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서초동 11화를 뇌피셜 분석 기반으로 예측하면서 주요 인물들의 변화, 로펌의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 회까지 이어질 전개의 방향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창원은 지금 누구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문찬영 사건,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죠. 찬영은 2회에 걸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상대방을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은 처음엔 정당방위를 강조하려 애썼고 현실적인 벽 앞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검사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은 그 결정 하나에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검사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걸을 길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10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조용히 검사 임용 공고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11화에서는 조창원이 본격적으로 검사 지원 준비를 시작하거나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의미 있는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다른 어쏘 동료들의 변화와 독립 움직임을 보면서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가 남을지 떠날지 그 결정은 시청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감정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0년차 어쏘 변호사, 늘 감정을 숨기고 조용히 사건을 처리해온 안주영. 하지만 10화에서는 달랐습니다. 보험회사 사건에서 그는 실적 압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의뢰인의 남편을 떠올리며 강한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그러나 대표 나경민은 피해자 측이 아닌 수임료를 더 많이 주는 가해자 보험사 쪽을 맡기려 했고, 주형은 말없이 사건을 수임합니다. 결국 그는 이겨냅니다. 법적 승소는 얻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을 안고 승소 보고서를 직접 들고 대표 앞에 섭니다. 평소엔 온라인으로 보고만 해도 되던 일을 굳이 얼굴을 마주하고 보고한 이유, 그건 아마 나 지금 상처받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이번 사건 기쁘지 않네요. 이런 일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곧 그의 독립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11화에서는 주형이 본격적으로 대표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철학에 맞는 새로운 일터를 찾거나 동료들과의 공동 독립 로펌 창립 구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정은 임신 초기에도 일을 쉬지 않았고 그만큼 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큰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표 나경민은 문정의 복통 이후 바로 채용 공고를 지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 때문이라지만 그 시기와 태도는 문정을 깊이 흔들었죠. 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문제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선배 워킹맘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다른 회사의 육아휴직 정책을 알아보며 조용히 플랜 B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1화에서는 문정이 조직 안에서 자리를 지킬지 혹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 중요한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형과 희지의 변화가 문정에게도 강한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삶이 생겼다는 인식이 그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겠죠. 희지는 아직 1년 차지만 누구보다 성숙한 감정선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빚을 피하려 상속 포기를 원했던 자매 사건, 상속 포기 시 그 빚이 어린 이복 동생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희지는 그 아이의 삶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는 우리 의뢰인만 생각하라며 반대했지만 희지는 포기하지 않고 한정 승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하게 이끌었습니다. 11화에서는
희지가 지금까지 쌓아온 소신이 더 큰 갈등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정윤 대표와의 충돌이 더 직접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형과의 대화에서 희지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창원은 검사를 고민하고 주형은 독립을 바라보고 문정은 자리를 잃어가며 희지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하상기는 박사 과정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5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마음은 모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11화에서 그 방향이 하나로 모일 가능성,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그들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주형이 말합니다. 우리끼리 하면 망할까? 망해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 11화 후반부에서 이 독립떡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12화에서는 그 시작이 구체화되는 흐름. 이게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전개입니다. 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따뜻하면 세상도 조금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서초동은 그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는 5명의 어쏘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11화 그리고 마지막 화까지 이들의 결말은 단지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